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10월보다 0.3%포인트 낮춘 1.7%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의 성장률을 2.9%에서 2.1%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하향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앞선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1.8%로 한국보다 0.1%포인트 높아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IMF는 지난달 30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1.7%, 2.6%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에만 1%대 경제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어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둔화 조짐과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선데요. 이에 미국, 일본 등의 성장률도 함께 상향됐습니다. IMF가 한국 경제에 유독 낮은 점수를 준 것은 반도체 수출 한파와 각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 여파 등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달 20일까지 지난해 대비 2.7% 감소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제 구조가 수출 중심인 국가일수록 경기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내수 시장이 큰 일본, 인도 등이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더욱 취약하다 평가받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IT 제품의 수요 둔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계부채를 GDP로 나눈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고금리로 인해 내수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황을 피할 수 없어서입니다. IMF도 2000년에서 2019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8%인데 반해 2023년 2.9%, 2024년 3.1% 등 상당 기간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방역 완화에 따른 중국 경제 회복이 오히려 원자재 부족 등을 심화시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최근 스페인의 1월 물가지수도 반등하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도 관측되었는데요. 따라서 한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위기의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